먼저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 혁명,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 전문에 들어있지 않은 5.18 정신은 물론이고 부마 민주 항쟁도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계셨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고한 독재였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부마 민주 항쟁이 시발점이 되었으니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이 국민주권을 지켜낸 역사적 의미, 이런 건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는 확실한 과정이 헌법 전문에 서로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헌법 개정 논의를 할 때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 항쟁을 기록한다. 이런 논의가 이미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 전문에 4.19 혁명에 이어 부마 민주 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 개성을 담고자 했습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입니다. 부마 민주 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 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그 군사 독재를 우리가 극복하는 최초의 신호탄이 최초의 사건이 부마 항쟁인 겁니다. 그 큰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그 시발점이 되었던 부마 항쟁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금부터 부마 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국정과제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마 항쟁이 외면되고 있는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 일단 이 5.18은 실제로 600명 가량의 희생자가 있었고, 부마 항쟁은 실제로는 유신 독재 정권을 결정적으로 끝장내었던 가장 중요한 항쟁임에도 부마 항쟁도 사실은 해수로 따지면 거의 45년이 넘었어요. 거의 50년에 가까워오는 이런 세월인데도 아직까지 이제 부마 항쟁 진상규명도 하고 있고, 또 뭐 책임자 처벌 제대로 못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다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현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에게 대해서도 좀 제대로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부마 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촉구 선언문. 부마 항쟁은 수만 명에 달하는 부산과 경남의 시민이 함께한 위대한 항쟁으로 평범한 국민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임을 보여준 역사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에서 부마 항쟁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시민사회는 정치권의 반복되는 부마 항쟁 외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부마 항쟁이 헌법 전문에서 배제된다면 민주화의 연속성과 역사적 진실이 제대로 개성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마 민주 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이자 우리 모두의 역사적 당위이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라 믿습니다. 부마 항쟁이 없었더라면 이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도 없을 것이고, 더 이어서 6월 항쟁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부마 민주 항쟁의 역사적 민주화운동에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마 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으로 민주정신 계승하자. 4.19 부마, 5.18 6.25항쟁 헌법 전문 수록하라. 헌법 전문 수록하라. 헌법 전문 수록하라. 헌법 전문 수록하라.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이념이 담긴 선언문이다. 즉 국가의 정체성 그 자체. 때문에 1948년 재헌 헌법 제정 이래 9차례 개정을 거친 헌법 전문만 보아도 대한민국의 시대 가치를 알 수 있다. (1987년) 제정된 현재의 전문은 4.19 혁명과 6월 항쟁의 정신을 이은 민주화 헌법으로 평가받는다. (2025년) 이재명 정부는 개헌을 제1국정과제로 삼았다. 헌법 개정안의 핵심에는 헌법 전문을 바꾸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의 정체성이 38년 만에 다시 쓰이는 것이다. 역사적 평가는 물론 이미 되어 있고 그리고 여야가 의견차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균형 잡을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국회에서 개헌특위 만들고 여야가 논의를 해서 지금 단계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정하는 게 문제다. 전문을 포함한 헌법 개정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개헌안이 공고된 뒤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무슨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헌법 개정 특위를 만들면 헌법 개정 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해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그런 헌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가면서 그 일을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의 그 4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4.19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항쟁, 그리고 60 민주항쟁 이렇게 이제 가리켜서 4대 민주항쟁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좀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부산 시민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좀 가장 좀 덜 인식된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부른다. 유신 독재 아래 일어난 최초의 시민 항쟁. 나의 부모가, 누이가, 친구가 거리로 뛰쳐나가 목숨을 담보로 유신의 몰락을 외쳤다. 1979년이 아주 사건이 많은 해였습니다. 연초에는 이란의 팔레비 정권이 무너지고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제2차 석유 쇼크가 일어났어요. 제2차 석유 파동. 1973년 10월 제4 중동 전쟁으로 일어난 게 제1차 석유 파동. 그건 우리가 아주 잘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석유 파동이 나니까 석유 값이 폭등하면서 그때 박정희 정부는 중화공업 건설을 할 때였습니다. 아주 타격이 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전량 석유를 수입하니까 그래서 또 물가가 폭등됐습니다. 1970년대 후반 물가 폭등과 부동산 투기 과열, 부가가치세 도입이 가져온 경제적 어려움은 시민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그러다가 1979년 5월 김영삼 총재가 등장합니다. 신민당 총재로서.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강경한 투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YH 여공들의 신민당 당사 농성 사건, 그걸 또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고 하는데 거기에 잇따라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한 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박정희 정권이 제명을 합니다. 바로 그 제명이 1979년 10월 초였어요. 부망쟁이 일어나는데 매우 중요한 촉발제가 됐던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 사건,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촉발 요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그 구호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에선 휴교령을 내렸지만 부산과 마산의 학생들은 시내로 뛰쳐나가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죠. 처음엔 학생들뿐이었지만 시민들도 점차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나요? 1979년 10월 16일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죠. 한 서너 시쯤 됐거든요. 몇 시에? 4시 정도, 4시에 부영옥장 앞 집결 이라는 판서를 보게 됐고, 우리 반 친구들이, 우리 종합반 친구들 한 60명 되는데 거의 다가 남포동으로 가서 시위대열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그렇게 막 이리 하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용기, 그때는 목숨 같은 것도 바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정말 뭐 내 목숨 하나 이런 거는 생각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막 이론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되는 게 그때 그날 그 현장에 그 계기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시키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부마 항쟁은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그 당시 TV나 이런 걸 막 어쩌다 보면은 이제 그런 박정희 정권 물러가라 뭐 이런 내용도 많이 이제 뉴스에 어쩌다 한번 들은 적도 있고 이래서 그 참여하게 됐지.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완전 영인데 완전히 자기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서 만들어낸 시나리오에 의해서 제가 잡혀갔죠. 그 마산 분수로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이제 경남 MBC라고 그러는데 마산 MBC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 전신전화국이 있었고 꽤 셰프 주차장도 있는 분수로타리에 도착하니까 이제 경찰들이 완전 복장을 하고 체류탄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민중의 지팡이라고 그때 막 선전을 해댔거든요.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민중의 몽둥이가 된 셈이죠. 무장한 군인들이 꽉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다친 거야. 처음에는 막 가다가 뭐 바로 이 체류탄이 터지고 하니까 다 헤어지고 도망 다니고 뭐 도망자였다가 어디 있다더라 해서 모였다가 도망다녔다 모였다를 수없이 반복했는데 반복하는 과정에 사실 이 진압하는 경찰들이 매우 거칠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공포감이라든지 어떤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그냥 패요. 엄청나게 패는데 나중에 이대로 막다가는 살아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월 26일 전까지 이제 니는 빨리 총을 만들어서 써라. 자습서를 써라. 그다음 사인을 해라. 난 쓸 게 없는데 뭐 나는 쓸게.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길로 죽구나. 나는 뭐 써도 죽고 안 써도 죽고 이렇게 했구나. 이 대가리도 요 머리 요 보면은 지금 흉터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 흉터하고 요는 부마 그 당시 진압될 때 요게 요 골절이에요. 요 턱 밑에 요 흉터 있는 것도. 그때부터 이제 구타, 곤봉, 개머리판 닥친 대로 밤새도록 꾸준히 맞은 기억이 있죠. 부산진 경찰서 소속 부산 7과 1335호 작전차에서 불길이 치솟았을 때 조갑재 기자는 그곳에서 한 100m쯤 떨어진
무영극장 앞 육교 밑에 있었다. 폭음과 함께 치솟은 불길은 30m쯤 올라갔다. 사방이 환해졌다. 대모 군중이 몰려가는 소리,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 비명, 폭음, 불길이 한데 엉켰다. 그것은 한폭 역사화의 민중봉기 장면이었다. 지금 즉시 해산하라! 해산하지 않으면 즉시 구속 조치하도록 하겠다! 청년 학도들이야! 지금 너희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우리의 조국은 심술구준 독재자에 의해 고문받고 있는데도 과연 이를 좌시할 수 있겠는가? 독재타도 유신철폐 물러나라! 물러나라! 독재타도 유신철폐 물러나라! 물러나라! 독재타도 유신철폐 물러나라! 물러나라! 독재타도 유신철폐 물러나라! 물러나라! 지금 당장 구호를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즉시 발포한다! 독재타도 유신철폐 물러나라! 물러나라!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을 쏜 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 총이 향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날 밤의 총성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시해 사건을 알리는 소리이자 유신 체제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제부터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표 명령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차지철 경호실장 같은 사람들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이라고 하는 것도 희생할 수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200만 희생하는 10월 26일 16시경 오후 4시경에 지가 차지철 경호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순간 오늘이다 이렇게 딱 결심했습니다. 1987년 6.29 선언을 만들어낸 게 1979년 10월 부마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부마 사태가 일어나고 거기에 비상계엄령이 펴지고 공수부대가 부산으로 내려와서 상당히 과격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박정희 대통령의 그 권력층에서 내려다보기에는 충격적인 게 여기에 시민들이 합세했다는 거예요. 이 밀란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가졌던 사람이 김재규 정보부장이었어요. 현장에 왔으니까, 그 시위 현장에 나타났으니까, 그럼으로써 그 뒤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부마 민주항쟁의 10월 정신은 이듬해 5월 광주까지 이어졌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은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쌍둥이 같은 사건이다. 그리고 1987년 6월 전국적인 규모로 이어진 국민들의 저항은 이 땅에서 군부 독재를 영원히 몰아내는 계기가 되었다. 즉 부마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시작되는 데 원동력이 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사실은 부마 민주항쟁, 그다음에 5.18 그리고 60항쟁 이게 하나 연결된 사건이거든요. 특히 부마와 5.18는 시간적으로 보면 불과 한 반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연속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왜들 일하십니까? 진짜 이 정도 각오도 안 했습니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박정희가 죽고 서울이 봄이 왔죠. 민주화가 되는 듯 했어요.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죠. 굉장히 기대하고 들떠있었죠. 그때 정말 신이 났어요. 아, 드디어 민주주의가 오는구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갔죠. 부마 민주항쟁으로 표출된 시민들의 분노는 유신의 심장을 향한 한 발의 총성으로 영원히 잠드는 듯했다. 무차별적인 진압과 강압적인 조사 과정에서 상처받았던 이들도 허무한 결말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봄이 왔노라 마음을 놓았던 나날이었다. 하지만 달콤했던 민주화의 희망은 좌절된 불발의 봄으로 끝나야 했다. 1980년 5월 권력의 공백기를 파고든 신군부 세력에 항거해 목소리를 높인 광주의 시민들은 따뜻한 봄 햇살을 뒤로 한 채 차갑게 쓰러졌다. 사망 166명, 행방불명 73명. 이외에도 수천 명의 부상자 명단에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이 올랐다. 광주 폭동이라 불렸던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제가 그때 나이 지금 45년 전이니까 20살이었는데요. 그때 5월 17일 날 자정을 비해서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고 18일 날인가 19일 날 MBC가 불타고 KBS가 불타고 언론 전개 모두 다 묶어버렸고 학교는 휴교령을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금남로에서 도청으로 가는 길에 내렸는데 거기서 가는 길에 실탄이 날아가지고 제 팔 하나 간격으로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제가 맞았을 거예요. 그때 그 간접적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고 지금도 그 얘기는 처음으로 지금 입 밖에 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대체 군인들이 자국민을 향해서 국가 권력이 들어와가지고 자국민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사살을 한다는 것은 딱 전쟁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부마 항쟁이 먼저 이렇게 초석이 돼가지고 이제 도화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고요. 일단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렇게까지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두 운동, 부마 항쟁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지방 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발전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마 민주화 항쟁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그 체제에 맞서서 국민의 주권을 되찾고자 한 거대한 저항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서 5.18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부마 민주화 항쟁은 당시에 부분적으로나마 계엄을 발표했었고 포고령이 부산, 경남 쪽, 마산 쪽으로 부분 계엄이 선포됐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우려를 크게 했죠. 이게 전국 확산되면 광주가 어차피 타깃이 될 텐데 라고 쭉 그전부터 생각하고 5월까지도 쭉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부마 민주화 항쟁이 없었다면 상상도 좀 안 되지만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 더디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생각이 됩니다. 부마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이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는 순간마다 광장으로 뛰쳐나왔다.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일조해야 되겠다는 어렴풋한 소명의식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그 학교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 그다음에 이제 독재 정권 타도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그런 학생 운동에 매진을 하는 계기가 됐겠죠. 그러다가 87년 6월 항쟁도 맞이하게 되고 그때 또 넥타이 부대로서 이래로 넥타이 부대로서 열심히 참여를 한 어떻게 생각하면 부산에서 79년 부마 민주 항쟁과 그리고 87년 6월 항쟁에 시민 항쟁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어떤 역사적 인간으로서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긍지와 자부심을 또 가질 수 있겠네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 유신의 심장을 관통한 날카로운 심판의 방아쇠이자 처음으로 민중이 주도한 대규모 반독재 항쟁. 부마 민주항쟁은 어찌하여 헌법에 그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 항쟁을 헌법에 수록한다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단순한 명예회복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가치,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 1조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부마민주항쟁을 헌법에 수록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항권이라 하면 이제 독재 정권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이 스스로의 직접 행동으로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헌정을 회복하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행사된 대표적인 예가 부마민주항쟁이라고 보고 그 이어서 이제 광주민주항쟁이 일어나죠. 이런 점에서 지금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유신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가 있고 이미 자신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이 까마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유신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극악한 독재 체제를 무너뜨렸던 운동이 또 그런 저항권 행사가 부마민주항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이 워낙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마 민주항쟁 그 후 46년 민주주의를 목 놓아 외치던 청년들은 어느새 노년기를 맞이했고 그리고 부산과 마산의 거리들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젊은이들은 헌법 안에 없는 그 이름 부마 민주항쟁을 알고 있을까? 혹시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혹시 5.18은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럼 4.19는? 그것도 들어봤어요. 부마항쟁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말로는 잘 혹시 어떤 운동이라고 알고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주변 친구분들은 이렇게 뭐 부마항쟁이나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요? 아니요, 아예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희 젊은 층들 중에는 거의 모를 것 같은데요. 저 부마 항쟁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그 전문에 보면 뭐 우리는 뭐 4.19의 정신과 뭐를 계승하여 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마 항쟁도 충분히 전문에 실려야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되는 거니까 독재에 대한 한 거에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마 민주항쟁 그 이름을 지금 부르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 희미해질 것이다. 부마 민주항쟁의 가치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성장한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민주주의 정신의 요람이다. 학우들이여, 얼굴을 가렸던 책을 치우고 들어막혔던 입과 귀를 열자. 형제의 피를 요구하는 자유와 민주의 깃발을 우리가 잡고 반민주의 무리, 자유의 착취 무리, 불의의 무리들을 향해 외치며 나아가자. 독재타도 유신철폐 물러나라, 물러나라. 독재타도 유신철폐 물러나라, 물러나라. 독재타도 유신철폐. 문재인 정부 때뿐만 아니라 그 전, 그러니까 5월을 기준으로 하자면 김영삼 정부 때 이미 국가기념일이 제정이 됐고 나름 명예회복을 당시에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때도 헌법 얘기가 나오고 수록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한 20여 년 전부터 그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마민주항쟁도 함께 이번에 5.18과 함께 헌법에 담아내서 그 정신을 기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18 광주를 넣으려면 반드시 그 원인인 부마 사태가 언급돼야 돼요. 그걸 말하지 않고 5.18 광주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한 면만 보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5.18 광주를 넣을 때는 그 시작이었던 그 원인이었던 부마 사태로 18년 박정희 정권이 끝났다는 것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18 광주를 설명해야 5.18 광주도 제대로 설명이 되는 거고. 우리 열사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많은 희생도 했고 투쟁도 했지만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러나 명예회복은 진정한 명예회복은 후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후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그게 명예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 수록 자체가 이제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명예회복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제 실제 현실로서 이제 이렇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제 헌법 개정을 논의 중이니까 시민들을 부산 마산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그 역사 인식을 좀 새롭게 하고 그 정신적 가치를 이제 좀 공유하고 확산하는 그런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역사, 우리 국민들이 불의한 거에서 싸웠던 역사를 잘 조명해가는 일은 정말 나라의 정체성,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그렇게 돼야 대한민국 제대로 쓰죠. 우리나라가 한편으로는 경제성장,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인데 정말 세계가 경이롭게 보는 것 이번 12.3 비상계엄 때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회가 비상계엄을 무혈로 아무런 피도 흘리지 않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잖아요. 그런 일이라는 건 바로 이런 민주주의 도도한 아주 강력한 흐름 속에 비로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우리는 평범한 일상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광장으로 향한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피 속에 깃든 민주주의 정신이 뜨거운 외침으로 터져나와 광장을 채운다. 어쩌면 들불처럼 일렁이는 자유를 향한 아름다운 열망은 46년 전 그날의 것일지도 모른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시작. 부마 민주항쟁의 이름을 헌법 전문에 올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10만 원 이제 65세 이상 되면 10만 원을 이제 받습니다. 이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부마 사태 이거를 좀 우리끼리라도 좀 한 목소리로 좀 내서 좀 앞으로 후세들의 그 당시에 정말 유신 독재했던 이런 거를 좀 알려야 되는데. 그래도 강주 민주화 운동은 2011년에 늦었지만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그 유산에 등재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항쟁은 헌법 전문에라도 당연히 수록해서 그 사람들의 위로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널리 길이야 되고 우리가 그 가치를 갖다가 보존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이러려면 후세대들한테 제대로 팩트를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심어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부산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특히 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는 그런 데 있어 가지고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주 성지로서의 정통성 이런 것들이 재확인되고 재평가되고 그래서 그것이 헌법의 전문으로 수록이 된다면 부산 시민이 가지는 역사적 자부심, 긍지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특별한 희생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자기 개인의 삶으로 보면 독재 정권하고 싸우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런 속에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분들의 희생을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내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원동력은 평범한 시민에게서 나왔다. 철옹성 같던 유신 정권을 규탄하며 시내로 모인 보통의 사람들. 무려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행됐지만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불과 611명에 그쳤다. 여전히 많은 이름들은 46년 전에 그 거리 위에 침묵하며 서 있다. 어찌하여 시민의 힘으로 일어난 부마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간 걸까? 당시에 계엄하에서는 언론 통제가 아주 심했습니다. 광주 때도 이게 이제 그 언론 검열관실이 설치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신문 방송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펜을 끊고 그래서 이제 해직되고 그랬습니다만은 부산도 그렇습니다. 이 그런 통제로 진실이 많이 가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억 속에서 크게 자리를 잡지 못했었다. 이 모든 보도 기능이 오늘로 종결되고 역사적인 마침표를 찍으면서 기독교 방송 CBS 보도가 우리나라 방송 언론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유신 체제가 정치적, 사회적 통제와 탄압을 위해 사용한 대표적인 법령 중 하나, 긴급조치. 특히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하면 영장 없이 체포한다고 규정하였다. 언론 또한 긴급조치 아래 자유로울 순 없었다. 긴급조치 9호에 의하면 유신 헌법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이런 행위 자체도 금하지만 그것을 보도하거나 전달하거나 이것도 긴급조치 9호였기 때문에 언론사가 긴급조치 9호 위반 사안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긴급조치 위반이기 때문에 보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마 항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언론사의 기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거나 그 취재한 것을 보도를 못해요. 그래서 당시에 언론사 간부들이 가지 마. 가서 취재해봐야 보도가 안 되는데 뭐하러 가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것이 국민의 내리 속에 이제 잘 각인이 안 된 겁니다. 사건이 있었으나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는. 군사 정권이 기획적으로 폄하시키고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또 다른 측면에는 다른 사건들보다는 희생이 적었잖아요. 목숨을 많이 잃은 분들이 없다고 해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부마민주항쟁은 당시에는 군사독재 정권이 정말 은폐하고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언론을 탄압하고 이러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5.18이 굉장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굉장한 희생으로 해서 국민들이 5.18을 많이 기억하면서 사실은 부마민주항쟁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공식 희생자는 단 한 명. 10월 19일 오전 5시 사망한 채 발견된 고 유치준 씨다. 공식 희생자로 인정받기까지 무려 40년이 소요됐다. 그러나 희생자가 적다고 희생이 적었다 말할 수 있을까? 한 생명이 꺼져갔던 그 거리에는 수많은 목숨이 서 있었다. 지난 2019년 부마 민주항쟁이 40년 만에 비로소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그 후로 6년, 새 정부의 헌법 개정을 앞둔 지금 우리는 부마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태어나기 전 일이니까 자기 부모님 세대 일 정도 또는 할아버지 세대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에게는 3.1 운동 정도로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회 교과서를 보더라도 당연히 이제 부마민주항쟁이 들어있을 것인데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둡고 엄혹했던 시절을 만들었던 유신 독재를 무너뜨렸던 그런 항쟁이었고 그
그걸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부마민주항쟁을 통해서 유신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5.18이 이루어지고 그 뒤로 60항쟁, 그 이어서 촛불혁명, 그 다음엔 최근에 있었던 빛의 민주주의, 응원봉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젊은이들은 최근에 윤석열 내란에 저항했던 응원봉을 그것만 생각하기 쉬우나 응원봉 운동 또는 빛의 혁명의 뿌리는 바로 유신을 무너뜨렸던 부마민주항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우리의 하루가 미래가 안전이 위협받는 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나타난다. 부마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전국으로, 그리고 광장으로 역사의 시간 속에 영원히 머무르며 반복해 피어난다. 다만 그 시작이 언제였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무엇을 얻고 이뤘는지 무관심 속에 잊혀갈 뿐이다. 부마민주항쟁의 그 위상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인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부마민주항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억하게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주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억의 방법으로서 어떤 기념 행사라든가 어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우리 부마민주항쟁을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어떤 정신으로서 정신적 자산으로서 기억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최근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수록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때부터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개헌 과정에서 부마의 전문 수록을 중요한 과제로 주목하고 있다. 민주주의 흐름 속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부마민주항쟁입니다. 부마민주항쟁이 11.6의 트리거가 됐고 이런 사회 변동이 결국 그 이후에 다시 12.12 구테타로 이어지면서 5.18 광주 민주항쟁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결정적으로는 유신 정권을 무너뜨린 부마민주항쟁, 그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불씨이자 새로 쏘아 올린 빛의 혁명의 출발이다. 우리가 과거청산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과거청산인데 우리가 일제하에 그 있었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과거청산을 못하고 넘어오는 바람에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왔단 말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올바로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또 이것도 그 다음에 10년, 20년, 30년 후에까지도 이걸 제대로 청산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면서 논란을 하고 해야 될 거예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이러한 분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건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시키고 시민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 사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5.18 정신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지금 TF가 이제 우리 강주 우리 재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꾸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좀 확산을 해 나갈 겁니다. 이 헌법 5.18과 부마민주항쟁도 포함한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 범국민대회까지도 개최할 그런 그 확산을 시켜서 크게 서울에서도 촉구하고 국회도 촉구하고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숭고했다고,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다고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말해주어야 한다.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헌법의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의 이름을 올리는 일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는 것과 같다. 부마 민주항쟁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군부 독재에 맞선 평범한 시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알게 해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 우리가 부마를 기억해야 할 이유다.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적 배경을 담은 헌법 전문에 그 이름을 올려야 할 이유다. 기록은 기억으로 가는 길이기에 46년간 쓰이지 못한 그 이름을 애타게 불러본다.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 밝히고 그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 사회가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막 지우고 싶은 기억도 있고 막 이건 잊어버리고 싶다. 두 번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 것. 이미 역사의 줄기를 바꾼 사건. 부마 민주항쟁은 외면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가치를 지녔다. 내 부마항쟁 참여자인데 너 부마항쟁 하나? 그럼 내가 그걸 찾아오고 해야. 지금 이 아는 분들은 50대까지도 잘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 난다. 살아온 인생 뭐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네. 지금 올해 64세인데. 나는 부마항쟁에 참여가 없이 단순히 이렇게 시위에 참여했는데 이 기억이 치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치워지지 않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워지지 않는 기억은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만나면 좋은 친구 MBC